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김경렬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6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함께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중풍이라고 했었죠. 제가 뇌졸중 환자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선 몸의 반쪽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거동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마비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근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보통 뇌졸중 후에 재활치료가 잘 돼도 일부 마비가 남고 심한 경우에는 걷지 못하거나 평생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의사로서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마비보다 더 무서운 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내 자아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뇌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격이 변해버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뇌졸중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뇌졸중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국내 뇌졸중 환자는 70만 명이 넘고 매년 10만 명 이상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생기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만 1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한 달에 거의 10,000명 꼴이죠. 그리고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뇌졸중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뇌졸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6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질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고혈압이죠. 혈압이 높으면 높아진 혈액의 압력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혈관이 터질 수 있고, 터지지 않더라도 혈관 내벽이 손상된 부분은 탄력을 잃어서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막힐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서 생기면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오는 거고, 뇌혈관에서 생기면 뇌졸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무서운 병이고요.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건 전혀 없지만, 높아진 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히고 그 결과 이런 치명적인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정상 혈압 기준은 120에 80이고, 고혈압은 미국 학회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일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한 고혈압 학회 기준은 140에 90이고요. 참고로 고혈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으면 정상인에 비해서 뇌졸중 발생 확률이 4배까지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혈압이 높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고혈압 다음으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당뇨죠.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그 결과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좁아지면서 막히거나 터지기 쉽게 변합니다. 당뇨는 주로 아주 가는 모세혈관부터 망가뜨리는데, 대표적으로 눈의 망막혈관이나 손가락 발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손상시켜서 눈을 멀게 하고 말초신경을 마비시키죠. 그런데 당뇨가 오랫동안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미세혈관뿐만 아니라 심장 관상동맥이나 뇌혈관 같은 큰 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통계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졸중 발생 확률이 2배가 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게 당뇨는 고혈압에 비해서 혈당 변화에 따른 증상이 잘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증상을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의 지방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고혈압과 비슷하게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콜레스테롤이 뇌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면 뇌경색이 생깁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혈관벽에 손상이 있으면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잘 달라붙죠. 고지혈증이 있으면 병원에서는 보통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처방하는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의사가 아닌 분들이, 아니면 의사인 척하는 카이로프랙터 그런 분들이 의사에게 처방받은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시잖아요. 절대로 그런 주장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의 주장은 보통 거대 제약회사의 로비 때문에 의사들이 스타틴 같은 해로운 약물을 처방한다는 건데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악질적이죠. 영양제를 파는 걸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영양제를 팔아먹기 위해서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환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면에서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유사 의료인들은 자기들이 퍼뜨린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진짜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심근경색이 생기면 얼마나 사람이 빨리 죽는지, 뇌경색이 생기면 얼마나 오랜 기간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런 무지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약을 끊고 싶으시면 그런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사 의료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약을 처방해준 담당 의사를 직접 만나서 상의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 뇌경색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막히는 혈전증이고요. 다른 하나는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심장 밖을 빠져나와서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색전증입니다.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은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혈액을 심장 밖으로 밀어내는데 심방세동이나 부정맥, 심근경색, 심장 판막질환 같은 심장병이 있을 경우에 심장의 펌프 작용이 불규칙해지면서 일부 혈액이 심장에 남아있게 되고 그런 혈액들이 굳어서 심장 안에 혈전이 생깁니다. 이런 혈전들이 심장을 빠져나와서 큰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걸 색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색전이 머리 쪽으로 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하는 거죠. 심장병이라는 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처럼 유병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일단 심장병이 있으면 뇌경색 발생 확률이 10배 이상으로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에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 환자나 다른 항응고제를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뇌경색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흡연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뇌로 가는 혈액량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담배를 오래 피면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고 혈관이 잘 손상됩니다. 이런 손상된 혈관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잘 일어나고요. 그래서 흡연자들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들에 비해 2.5배나 높습니다. 심장병은 물론이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요. 굳이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담배는 폐암을 비롯해서 거의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끊으시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운동과 식이요법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야채를 많이 먹고 체중 조절에 신경 쓰고 하루 한 잔 정도의 음주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과음은 뇌졸중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다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운동에 대해서 제 의견을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충분한 휴식 시간과 수면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 심장이 튼튼해지는 건 결국 휴식 시간과 수면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 심장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운동을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운동이라도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상체 운동을 할 때는 하체 운동보다는 교감신경이 더 빠르게 항진되면서 혈압과 심장 박동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건 고혈압 환자나 노년층의 심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몸의 반응을 이용해서 건강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심장 단련을 위해서 일부러 상체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맞지 않은 운동 방법인 것 같고요. 숨이 많이 차지 않는 강도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루 운동했으면 하루 쉬면서 일주일에 3, 4회 정도면 부족하지 않은 운동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충분한 휴식 시간이 있다는 가정하에 더 운동을 하시면 좋죠. 그럼 뇌졸중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